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배울 내용은 정치화법 9번째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 꼭 나오죠. 헌재는 5가지만을 심판하는데 그 5가지 심판의 개별적인 구별 기준과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갈게요. 지금 보이는 서울의 안국동에 있는 게 헌법재판소 건물이고 이 안에 9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9명이 있죠. 이 9명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걸 알고 이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한다는 것도 알 겁니다. 이걸 전원재판부라고 해요. 이 전원재판부에서 정족수를 좀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5가지 심판.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헌재는 5가지 심판만 해요. 이 심판의 타이틀은 누가 헌재에 가서 제소, 문을 두드리냐에 따라서 타이틀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발 꼭 기억하세요. 빨리 보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헌재를 가서 제소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고 법원은 제청한다고 하죠. 자, 탄핵 심판은 국회가 두드리는 겁니다. 국회는 탄핵을 소추하게 되고 헌재는 탄핵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정당 해산을 제소하게 되고 헌재는 정당 해산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권한쟁의, 쟁의란 게 다툰다는 뜻이에요. 권한을 갖고 네 권한이 맞아, 내 권한이 맞아 다툴 때 다투는 기관이 제소할 것이고 이 권한쟁의는 국가 기관 간 또는 국가와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간 권한쟁의를 헌재가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소는 다시 둘로 나눠요.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기본권을 구제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이 두드리고 위헌법률심사형은 소송 도중에 소송 당사자가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 중에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피고로 행정소송에서 그러면 국가도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이 위헌법률심사형과 권리구조형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갑시다. 정족수는 권한쟁의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아까 모였던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7명 이상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7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권한쟁의만 출석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명이 출석했다면 과반이 4명 이상 인용해도 권한쟁의 심판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4가지 이건 반드시 6명 이상이 인용 또는 위헌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이 둘을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소송 당사자, 즉 재판을 제기한 원고 피고 또는 검사 피고인이 있는데 이 소송 당사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겠죠. 그럼 법원은 법률로 재판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법률이 엄청 시끄럽죠? 네, 지금 음식이 와서 그래요. 학원에. 자, 이해합시다. 자, 그러면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을 제기했는데 이 법원은 이 법률로 재판하는데 이 법률이 너무나 위헌 같아요. 누가? 소송 당사자가 판단하기에. 그러면 법원한테 제청한다, 제청을 신청한다. 그렇죠.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은 이 제청 신청을 받아서 인용한다고 하죠. 받아들여서 제청할 수도 있고 잊지 마세요. 직권으로도 제청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법원이 제청하게 되면 헌재에 무슨 심판이 개시된다? 법원이 두드렸으니까 위헌법률 심판이 개시되게 되고 이 위헌법률 심판이 개시되는 동안 이 재판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무조건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죠.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어요. 소송을 지연시킨 목적으로 제청 신청을 하는 소송 당사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고 보통 기각을 하겠죠. 각하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자, 기각을 하게 되면 이 기각 결정문을 첨부해서 헌재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를 찾아가는 당사자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말을 못하고 위헌법률 심판과 비슷한 형태네 라고 하면서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통 위헌 심사형 법률을 생략하고 말하기도 해요. 됐죠? 그럼 이제 진짜 헌법소원인 원래 위헌 심사헌법소원 우리나라만 있는데 진충인 권리구제헌법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재판과 상관이 없어요. 기본권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침해당했을 때 여러분
제일 마지막으로 헌재를 찾아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권리구제헌법소원입니다. 따라서 빨리 보는 방법은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전부 다 뭐다? 재판 진행 중에 하는 것이다. 다만 차이점은 법원이 두드리면 위헌법률심판, 기각 결정된 후에 소송 당사자가 두드리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권리구제원 이런 재판과 무관하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달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세부적으로 구별한다면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헌법소원은 내용이 똑같아요. 전부 다 법률을 위헌적인 법률을 심사해달라는 건데, 그렇죠. 당사자가 틀린 거죠. 법원이 두드려야만 위헌법률심판, 소송 당사자 중에서 국가도 두드릴 수 있다고 배웠죠. 자, 그러면 이건 위헌심사헌법소원. 또 차이점 뭐냐면 법원 스스로 두드렸기 때문에 재판의 당사자인 법원이 두드렸기 때문에 재판은 중단되지만 법원이 기각했을 때 위헌심사헌법소원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되게 되면 이미 재판은 진행됐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을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전부 다 소송 도중에 이렇게 주체가 틀린 것뿐이다. 그럼 따라서 재판에 전제된 법률, 모든 법률이 아니라 재판에 지금 해석 적용하려는 전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툰다는 건 공통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위헌적인 법률 우리 배웠죠?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위헌 법률 심사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구현된다고 배웠는데, 위헌적인 법률을 통제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걸 종합하는 겁니다. 자, 이 재판의 해석을 하려는 법률이 재판에 전제된 법률이 위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법원이 두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법원이 두드리면 뭐라 그래요?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고, 기각 결정돼 가지고 소송 당사자가 두드리면 뭐라 그래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고, 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럼 재판과 상관없는 법률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법원의 소송 도중과 상관없이 어떤 법률인 입법권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권리구제헌법소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헌적인 법률을 통제하는 방법에서는 위헌법률 심판도 있고 위헌심사헌법소원도 있고 권리구제헌법소원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거는 그렇죠. 사전이 안 되고 사후적인 통제로서 이 법률의 객관적 규범 통제가 가능한 거죠. 자, 이제 하나 예를 이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 구별해 봅시다. 확인 예시입니다. 교재 118쪽에 있는 거였죠.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보세요. 변호사 A씨가 헌법재판소를 찾아갈 때, 그러니까 일단 위헌 법률 심판은 될 수가 없죠. 변호사 A가 두드렸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재판과 상관없죠. 의료법 자체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기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권리구제헌법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산부인과 의사 B가 소송 도중에, 행정소송 도중에 재청 신청을 했죠, 법원에. 근데 법원이 기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제기하는 건 위헌심사헌법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를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권자 C 등이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왜 했어요? 공직선거법 조항이, 이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법정주에 해당되는 조항이 선거구를 잘못 획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입법권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 바로 권리구제헌법소원이 되는 거고, 역시 라를 보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D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두드렸는지 보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위헌 법률 심판이 될 수 없죠. 탄핵 심판도 될 수 없잖아요. 그럼 헌법소원인데 헌법소원 중에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 기본권의 침해가 바로 법률에 의해서
집행유예자한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공직선거법이 나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D가 청구했기 때문에 이게 권리규정법성이 되는 겁니다. 마바사는 전부 다 간통죄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세요. 자, 재청 신청을 했대. 그럼 법원에 했겠죠. 근데 법원이 두드렸어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 법원이 두드렸어요. 그 다음에 재청 신청이 기각되니까 헌법재판소에 두드렸어요. 자, 그럼 뭘까요? 재청 신청을 받아서 법원이 두드렸으니까 이건 위헌법률 심판이 되는 거고, 신청과 상관없이 직권으로 법원이 두드렸으니까 두 번째 위헌법률 심판이 되고, 마지막은 기각됐으니까 당사자가 두드렸으니까 이건 위헌심사헌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딱 나오면 일단 어느 형태의 헌법재판소 심판인지 빨리 구별하고 특징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궁금한 다음 주제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이상 끝.